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경찰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미자와 태아, 서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주변에 한무철 씨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분들께서 시신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무철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들 아빠가 그렇게. 이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곁에 선 태아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경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화재가 심했고 시신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서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혼했다고 해도 아빠인데 어떻게? 차가운 조명 아래 이미자는 담당 의사의 안내를 받아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시신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올렸다. 이미자는 희미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화재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지만 한무철 같았다. 여보. 태아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와 동생을 부축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해요. 엄마, 진정해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화재 당시 공사장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화재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이미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왜 거기에? 대식은 TV 뉴스를 보다가 공사장 화재 사망자가 한무철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숙이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얘졌네. 대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TV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화재 현장과 함께 신원 확인된 화재 희생자 50대 남성 한무철 씨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무철이 죽었대. 해숙은 놀라서 TV를 쳐다보았다. 뭐? 무철 씨가? 어떻게? 대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곧 겉옷을 챙겨 입고 나왔다. 어디가? 가봐야지. 이런 상황에. 대식은 말끝을 흐렸다.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죄책감이 그를 압박했다. 무철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폭건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자책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규태는 전화를 받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무철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책상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무철에게 건물 매각 대금을 속였던 일이 떠올랐다. 40억에 팔고 30억이라고 거짓말했던 것. 그리고 그 돈마저도 빚쟁이들에게 빼앗겼다는 사실. 규태는 급하게 사무실을 나섰다. 무철의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편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갑작스러운 일에 이미자와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대식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 최규태도 들어섰다. 이미자는 대식을 보자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긴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대식은 이미자를 위로하며 어깨를 토닥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규태는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태아가 다가와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식은 태아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이제 가장이야. 힘들겠지만 어머니랑 동생 잘 챙겨. 서우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에게 다가간 대식은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들지? 아버지 일은 정말 안타깝다. 서우는 고개를 들어 대식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마지막에 뭘 하고 있었는지, 왜 그런 곳에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대식은 서우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눈길을 피했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대식과 규태는 남아 이미자와 아이들을 도왔다. 태아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있을 때 규태가 다가왔다. 태아야, 너희 아버지 그 공사장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니? 태아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빠가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규태는 잠시 침묵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건물을 맡긴 일이 있었어. 태아가 규태를 바라보았다. 건물이요? 그래, 너희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이었는데 팔아달라고 했었어. 태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그 돈은요?
큐태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일부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빚쟁이들한테 뺏겼어. 태아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큐태를 바라보았다. 그때 이미자가 다가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뭐라고요? 뺏겼다고요? 큐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수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무철이에게 연락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되더니 결국 이렇게. 이미자는 큐태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나머지 잔금은요? 잔금은 아직 제 계좌에 있어요. 장래 정리되면 제가 재수씨에게 다 넘겨드릴게요. 말은 했지만 차마 아직도 자신이 중간에 챙긴 금액에 대해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큰 죄책감에 일단 다 보내준 후에 사죄하고 말을 하려고 했다. 이미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무철과의 마지막 다툼, 그리고 이혼, 돈,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아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좀 쉬세요. 이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쉬겠니? 내 아빠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나는 몰랐어. 마지막에 원망만 했는데. 서우가 다가와 이미자를 안았다. 엄마, 우리도 몰랐어요. 아빠도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미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난 내 아빠의 아내였는데. 그 마음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결국 경찰은 한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화재 당시 무철은 공사장 내부의 임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미자와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적막했고 무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태아는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이미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너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큰 돈을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놓쳐버렸다. 용서해주렴. 태아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와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미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바보 같은 사람. 돈보다 당신이 필요했는데. 서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를 안았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랑 함께 할게요. 대식은 집으로 돌아와 해숙에게 지금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폭건 당첨금 이야기, 그리고 무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난 그저 내 가족만 생각했어. 무철이가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했어. 해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라도 미자와 애들을 도와주면 돼.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규태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무철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쳐버렸어. 그때 전화가 울렸다. 건너편에서는 이미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큐태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정말로 그 건물이 40억에 팔렸던 건가요? 큐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그 계약서나 증거가 있나요? 큐태는 서랍을 열어 계약서를 꺼냈다. 네, 있습니다.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그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큐태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냥 가족들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더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전화를 끊은 후 큐태는 결심한 듯 서류 가방을 꺼내 계약서와 함께 현금 다발을 넣었다. 그것은 그가 빚쟁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숨겨둔 일부 돈이었다. 이미자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 내가 취직해볼게요. 태아가 말했다. 이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넌 공부에 집중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서우도 거들었다. 나도 취업 다시 해볼게, 엄마. 이미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걱정 마.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대식이 서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미자는 대식을 거실로 안내했다. 대식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내가 무철이와 나누었어야 될 무철이 몫이에요. 너무 늦어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미자는 놀라서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게 뭔데요? 대식은 고개를 숙였다. 일전에 무철이가 준 복권이 당첨됐었어요.
주면서 당첨되면 반을 나누자고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죄송합니다. 이미자는 그 말에 봉투를 들고 눈물을 쏟았지만 대식을 원망하진 않았다. 생전에 무철이 대식에게 친구로서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섭섭하게 했던 기억들이 아직 또렷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안 그래도 우리 애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고민 중이었는데 이제라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이도 이해할 거예요. 대식은 안도의 한숨을 쉰 후 짧게 말을 남기고 일어섰다. 무철이 놈생전에 참 많이 섭섭했었지요. 하지만 저렇게 되고 나니 다 인생무상이더군요. 이제 저희도 이사하고 떠날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미자는 고개를 숙이며 네, 해숙이하고는 친구니까 종종 연락하면서 지낼게요. 고맙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최규태가 찾아왔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이미자를 만났다. 이게 건물 매각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미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계약서에는 확실히 4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규태씨. 하지만 돈은? 규태는 고개를 저었다. 빚쟁이들이 또 뺏을까봐 재수씨 통장으로 옮겨놨어요. 이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규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철이를 챙겼어야 했는데. 이미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이혼까지 하며 그 일을 힘들게 했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를 벼랑 끝으로 밀었는지도 모르지요. 울먹이며 말을 하는 미자를 잠시 위로한 뒤 규태는 사무실로 향했다. 그렇게 무철의 사망이 사실화되어갈 무렵 서울역전 앞 지하에서 웬 남자가 노숙자들로부터 욕을 먹으며 쫓기듯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낯설지 않은 그의 뒷모습은 꽤나 한무철을 닮았다. 과연 한무철은 정말 사망한 것일까?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